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경북안동의 김광림 의원입니다. 관세청장님, 예, 8월달 현재 최근 3년간의 세수 진도비를 한번 보면은 2009년도에 63.9%, 2009년도는 세수보다가 원래 그 계획했던 것보다는 2천억 더 들어오고, 그런데 2012, 13, 14 보면은 67%, 62%, 금년에는 55.9%인데, 과거 2년 동안 계속해서 1조 내외가 안 들어왔댔습니다. 그런데 현재 보면은 진도비가 전년도보다가 6.4%가 저조하고, 세입 예산 달성했던 2009년도보다는 8%가 빠져 있어서, 금년도 예산 대비로 보면은 5조 5천억 정도가 못 들어올 것 같아. 이런 전망인데 어때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금년도가 과거 예년에 비해서 상당히 저조한 건 사실이고요. 그러나 구체적으로 이제 전망은 세수 전망 기간이 이제 아니 그러니까 뭐 열심히 해서 하겠다는 말을 빼고 한 5조 이상 금년에도 어려울 것 같다. 현재 전망대로 보면 어때요? 그러면 예, 그럴 겁니다. 그런데 의원님 거기서 이제 부가가치세 부분은 수입분에서 덜 들어오더라도 나중에 국내분에서 그만큼 이제 환급을 덜 받아서 더 들어오기 때문에 수입분 부족으로 인해서 세수가 부족할 것이다. 그렇게 판단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니, 그거야 또 이제 여기서 많이 들어오면은 국세청에 부가가치세 국세청 쪽은 또 그것도 또 적게 잡혀져 있으니까. 네. 예, 그리고 이 통계 중에 하나가 업무보고 2페이지 보면은 2014년 징세 목표 68조 1천억 원은 나오는데 국세청이나 기획재정부 다른 자료에 보면은 금년도에도 이렇지만은 내년도 예산에 얼마가 잡혀 있느냐 하는 건 있는데 유독 관세청은 내년도 세입 예산 징세 목표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관세는 있겠죠. 예, 있습니다. 그런데 수입분 부가가치세 때문에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래도 내년도의 목표가 세입 예산에 관세청에서 총 얼마를 거둬들인다 하는 그 목표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빠져있는 거는 국세청과의 관계 때문에 그렇지만은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은 아니 관세청이 내년도 얼마나 세입 예산을 잡아낸지가 안 나왔다. 이거는 특히 또 우리 청장님께서 세제실장 출신이고 하니까 기재부하고 해가지고 부가가치세 중에 국내분, 수입분 해서 관세청은 금년도에 68조 1천억 원에 해당되는 내년도 목표가 얼마다 하는 거 숫자를 확실히 하는 게 맞다 이렇게 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그거는 이제 뭐 매년 연말에 그렇게 명확하게 이제 배정을 하고 있는데 의원님 말씀처럼 세입 예산을 편성하는 시점, 즉 9월 달 정도에 국세청과 관세청이 어떤 세입 내역을 아니 지금 9월 15일 날 국회 정부의 예산안이 예. 국회에 들어왔기 때문에 예. 그 예산서 안에는 그렇게 구분이 되어 있어야죠. 예? 그 부분은 예. 앞으로 세입당국하고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장님. 네. 그 다국적 기업의 관세 조사하는 게 굉장히 문제가 좀 많은 것 같아요. 뭐 아시다시피 아이폰이다, 구글이다, 세제 수입하는 피존이다 이런 데서 보면은 우리나라 총 수입액의 31%가 다국적 기업에서 들어오는 거고 이 관세 조사하는 거에 42%가 다국적 기업을 대상으로서 조사하는 겁니다. 추징세액은 전체 세액의 65%, 3분의 2가 다국적 기업에서 그 추징을 하도록 세금을 매기거든요. 근데 문제는 두 건 중에 한 건이 법원에 가면 패소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왜 그런가 이래 보니까 관세청에 처음 세금 매길 때는 다국적 기업에서 의도적으로 알똥말똥한 기본 서류만 내고 구체적인 걸 내지 않고 세금을 이렇게 과세 받고는 법원에 가가지고 구체적인 증빙 자료를 내가지고 이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다른 나라 예를 한번 참고를 하셔가지고 납세자의 입증 책임이 우리 이제 관세 말고 상속세하고 증여는 증여 추정 의제를 해가지고 재산 급하게 늘어났을 때는 통상 늘어나는 것보다 초과한 거에 대해서는 증여한 걸로 의제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리고 이제 미국도 보면 입증 책임은 다국적 기업이 해야 되는 겁니다. 납세자가 입증 책임이고
독일도 납세자가 입증 책임하고 일본은 과세 관청 그러니까 관청에다가 제출하지 않은 자료는 법원에서 인정을 하지 않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앞으로 그 관세법을 고쳐가지고 다국적 기업과 같이 과세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거부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납세자에게 입증 책임을 분담시키는 법 개정안이 필요하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거는 이제 입증 책임에 대한 이제 배분의 문제입니다. 예. 근데 이제 실제 이제 구체적인 사례에 들어가 보면 그 법원에서도 입증 책임에 대한 배분을 경우에 따라서는 과세관청에게 입증 책임 부여하는 경우도 있고 또 납세자에게 입증 책임을 부여하는 경우도 있는데 의원님 말씀처럼 지금 다국적 기업들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일체 입증 책임을 다 그쪽에다 이제 전가하자라는 그런 취지의 것입니다. 그래 해야 무서워서라도 자료를 내지요. 그러니까 그걸 정부에서 입법을 서둘러 주시고 이 저 본위원하고도 상의를 좀 해주시면은 정부 입법을 할지 의원 입법을 할지 좀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검토하도록. 예, 그리고 그 조평사 사장님. 예. 주민등록증 위비원조가 굉장히 많은데 예. 지금 현재 보면은 안정행정부의 조폐공소가 주민등록증 제작해서 납품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저 위변조된 그 범죄 사례로 보면은 금년에 난 겁니다만은 MBC에서 하고 매경하고가 주민증 위조 3분 만에 휴대폰 불법 개통, 위조 주민증으로 공항 국회도 통과, 주민증 위조 월세 빌려가지고 전세 29억 원 꿀꺽 이런 것들이 피해로 되어 있는데 예. 이게 지금 저 왜 이렇게 되는가 보니까 우리나라가 아주 그 수준이 낮은 것 같아요. 위변조가 불가능한 IC 칩을 장착하는 것이 미국, 중국, 일본, 독일 이런 데죠. 그 다음에 레이저 인쇄로 하는 게 8개국, 프랑스, 스위스, 캐나다, 노르웨이, 싱가포르인데 우리나라는 아주 그 수준 낮은 일반 PVC로 발급을 하고 있으니까 보스니아, 나이지리아, 오만 이런 나라들을 하는 수준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또 지금 주민등록증에 대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지금 저 바꾸고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금년도에 번호체계 개편 작업을 하는데 여기에 그 위변조 방지 의무를 신설하는 입법을 지금 저도 이제 제출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럴 때에 안전행정으로 영어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보안성이 우수한 그 위에 아까 그 PVC가 현재 PVC가 아니고 레이저로 인쇄하는 방법으로 제작하고 그 다음에 가시, 비가시 보이는 거 안 보이는 보안 요소를 수록해야 한다. 이렇게 안전행정하고 협의를 시작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희들로서는 뭐 기술적인 문제라든지 재질 이런 부분은 충분히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고 정책 당국에서 요청이 오면은 자세하게 협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평사 사장님. 예. 금년에 언제 가셨죠? 4월 9일입니다. 그러면 금년에 영업이익에 대해서는 뭐 사장님이 직접 책임질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좀 보면은요. 매년 은행권에서 보면은 적자를 봅니다. 그렇죠? 5만 원권에서 많이 보는데 금년에도 보면은 8월까지 116억 적자. 그다음에 인쇄하고 용지에서는 39억 흑자. 그다음에 메달이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주화도 여기 들어가나요? 아닙니다. 그 메달 같은 거 여기서 50억 적자해서 8월까지 86억 적자 상황인데 계획에는 연말에 가면 32억 흑자 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앞으로 지금 뭐 넉 달 남았는데 이걸 얼마냐 하면은 118억 벌어야 되는데 이거 오히려 가능한 숫자로 바꾸고 내년부터 62억, 90억 이렇게 해서 하겠다. 이렇게 하는 게 순리가 아닌가요? 저희들 아마 이 매출의 특성상
하반기 그것도 10월, 11월, 12월에 상당히 많이 집중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고려하고 또 그동안 저희들이 이제 노력한 부분들이 마지막 4, 4분기에 좀 나타날 거다. 그리고 모든 직원들이 지금 영업사원이 돼가지고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 정도 목표액은 가능하다고 보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예. 앞으로 4개월 동안에 예. 118억, 120억 가까이 벌어가지고 예. 연말 되면 32억 채우겠다, 뭐 이런. 예, 비용 절감 같은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을 최대한 가능합니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가능하기도 하고 해야 되는 목표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꼭 열심히 하셔가지고 불가능할 것 같은데 가능하다니까 꼭 그대로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게 한국은행에서도 또 했습니다만은 그 기념조합 문제인데 2010년 국정감사 발언 때 가장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한국은행 관계부처와 협의를 해야 하는 주체가 조폐공사인데 우리나라 과학자가 노벨상을 받아도 외국에서 기념화폐를 발행해서 수입해서 올 겁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조폐공사 사장님인데 질의를 한 의원이 계시는데 누군지 알고 계시죠? 예, 의원님. 예? 그 어떤 의원님인지까지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예. 예. 박근혜 의원입니다. 아, 예. 예, 그 당시에. 그렇게 했는데 이제 그 다음에 그러니까 대부분의 유명한 것들을 다른 나라에 가서 해올 정도로 이게 기념조화가 발행이 되지 않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조금 달라지고 있어요. 한국은행에서. 외국에서 보면은 거의 중국의 경우 10개, 캐나다의 100개 이렇게 가는데 우리는 2개 내지 3개 하다가 금년에 4, 5정 정도로 하겠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본 의원이 13년도 10월 달에 중앙행정기관장과 광역자치단체장은 한국은행 총재에게 기념화폐 발행을 요청할 수 있고 한국은행 총재는 요청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발행 계획 등을 회신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됐을 때 현재의 그 총재님께서 그때 부총재하고 계셨는데 예. 잘할 때니까 이걸 법까지 바꿀 거 있느냐. 네.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심의를 늦추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거는 이제 금년에 이제 심의해서 할 수 있겠죠. 근데 조금 이렇게 예를 들면 뭐 하회마을, 양동마을, 세계문화유산 지역된 걸 하겠다고 한에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 법 개정이 언제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 이전이라도 조폐공사에 우리 열심히 우리 김하동 사장님이 띄워주셔가지고 기념조화 발행이 필요한 행사, 문화재, 인물 이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3년간의 제안서를 작성해 가지고 국회하고 한국은행에 제출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조폐공사는 만들고 홍보하고 판매하고 그렇게 넓히면은 한국은행에서 그냥 발행 승인해주는 이런 쪽으로 바닥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보는데 예. 어떻게 전임 청장님 꼭 그렇게 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실무적으로는 여러 가지 형태로 저희들이 준비하고 아이디어를 만들어 가지고 다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또 한국은행의 입장도 있다 보니까 많이 성사되지는 현재까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들은 솔직히 도전적으로 조금 적극적으로 언제나 할 생각이 있고 그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종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